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최신 경영을 저격하는 릭사의 지리낀 강사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또 마찬가지로 이 개인 촬영 말고 인강 촬영이 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정장을 입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토픽은 이제 인강 촬영 전에 제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이 리딩, 리딩 문제 있죠. 그래서 이 리딩 족보, 제가 만들어 온 이 리딩 족보 있잖아요. 릭스 도서에서 만든. 제가 오늘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수업을 해볼 생각인데요. 이분화를 해서 컴퓨터처럼 혹은 시험처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는 이메일로 좀 어처구니 없는 질문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캠브리지 기출 어휘여서 캠브리지가 공식적으로 이제 문제를 내고 그다음 출판하는 어떤 기관 아닙니까? 대학교에서.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많은 단어들이 계속 겹치게 돼 있잖아요. 어떠한 분은 정말 초보여가지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까지도 판매를 하는 줄 알더라고요. 캠브리지 1권부터 16권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판매를 할 수가 없죠. 저작권상 판매를 할 수가 없고 그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빈출 어휘들만 뽑아온 것이기 때문에 캠브리지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이것은 해설이라든지 어휘가 보강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런 것도 이제 이해를 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저랑 같이 공부 한번 해보자고요. 이 방법을 써가지고 6점이었던 학생은 7점 혹은 8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분 중에는 5점이었던 분은 6.5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모든 시험의 근원은 어휘예요. 제가 토플도 가르쳐보고 IELTS도 가르쳐보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시험 영어는 다 어휘가 근간이 되거든요. 근데 그 어휘를 어떤 식으로 유의어를 찾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만 단편적으로 외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다? 이 유의어 습관을 드릴 건데요. 저랑 같이 유의어 습관을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같이 이 IELTS 릭스 리딩 기출 어휘 책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Let's go! 네, 릭스 IELTS 기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펜하고 종이 다 준비되셨죠? 그리고 리딩 어휘를 배우기 위해서 저랑 같이 공부 시작해 보죠. 일단 저희 기출 어휘를 보면요. 캠브리지 몇 권부터 있어요? 이렇게 12권부터 15권까지 혹은 그 전 모델은 7에서 11권까지 있는데요. 일단 제일 최신판인 12에서 15권을 한번 볼게요. 무작위로 저는 이제 캠 13을 가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에 가서 이런 식으로 캠 13에 어디를 펴주시면 돼요? 먼저 단어부터 외우셔야 돼요. 단어를 먼저 외워주셔야지 여러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 수업을 받고 그 다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의어를 외워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이죠. 이건 어디 가서도 볼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같이 한번 가지고 풀어보죠. 자, 패세지 1이고요.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패세지 하나당 풀어주시면 좋겠고 make의 유의어가 build, construct, manufacture, form, create, produce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몇 단어예요? 제가 만들어 온 7개 단어들을 쌍으로 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여기가 이제 문제에 뭐가 있냐면 근거가 있다면 여기는 이제 지문에서 나온 paraphrasing이 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도 source 하면 material, ingredients, outer 하면 이제 감 잡으셨죠? exterior, outside, inner 하면 안쪽이기 때문에 inside, internal. halve 하면요 무슨 뜻이냐면은 반으로 쪼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이런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어휘가 약하면 그냥 못 풀어요. 그래서 break up in half, divide up. 그리고 separate 이렇게 나눠버리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shade 하면 뭐다? sun. 근데 이런 것들을 언토님 반이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shade를 찾으라고 하면 IELTS에서는 뭐라고 한다? sunlight 혹은 sun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거죠. 보스 A and B 하는 거는 별표 5개. 진짜 IELTS 내가 생초보다 외워두셔야 돼요. A as well as B.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자, 그리고 variety of 하면 diversity of, range of, many different types of 유의어들이래요.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두 번째, creator, inventor 혹은요 artist로도 나올 수가 있겠어요. millennial 하면
10th century. 즉 이거는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좋겠죠. 100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음 transport 하면 이제 보통 이동이란 뜻이기 때문에 move, convey, transfer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이 germinate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bloom 정도라고 개화하거나 아니면 열매가 맺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maritime 하면요. 이 단어는 그래도 좀 중요해 보여요. 바로 뭐다? sea, ocean, marine, nautical.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 안 걸려요. 길게해봤자 3분 미만이거든요. 3분 동안 단어 투자를 하시고 진짜 단어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30분 이상 혹은 1시간 이상 이 보캡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업시키셔야 되고 그리고 공부와 관련된 보캡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떻다?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중에 있는 어휘책 같은 경우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단어가 당장 내가 풀어야 될 단어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휘 공부를 하는 것은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실전 문제로 가서 같이 어디를 풀어볼 거냐면 Chem 13의 테스트 3 패시지 1을 이제 실질적으로 단어로만 풀 수 있게 여러분들이 초보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지 증명해 볼게요. 같이 가보죠. 그럼 저의 기출 어휘책 있죠? 그 기출 어휘책하고 그 다음에 실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변형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릭스 IH에서만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구나. 그러면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도 알면 참 좋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풀기 쉽게 이렇게 패시지 1의 단어를 같이 체크해 놨잖아요. 그쵸?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이제 1번 문제에서 단어가 있으면 make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뭐의 유의어로 나온다? 마찬가지로 building, construct, manufacture, form. 그래서 처음에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뭐 building이라든지 construction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놓고 대기를 하셔도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진짜 어려워진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문제를 풀기 쉽게 하기 위해 어휘를 늘리기 위해서 하나의 방도를 드리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것과 패러프레이징 구간을 잘 찾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스가 나온다. 아까 외웠던 단어 뭐였어요? material, ingredient 이런 식으로 써서 연습을 하거나 오답노트 찾을 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는 게 아주 좋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material, ingredients.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material, ingredients. 너무 똑같이 나오면 당연히 땡큐겠지만 안 나올 경우를 계속 대비하셔야 돼요. 왜냐? 이 리딩 문제는 계속 paraphrasing이 되고 보통 paraphrasing 된 것이 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cooking and something 그리고 ingredients 계속 ingredients가 나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어휘를 많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ingredients 기억나시죠? material하고 ingredients하고 source하고 기억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저랑 같이 바로 가서 파트 1, 즉 패시지 1이죠. 문제를 실전적으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들 보셨습니까? 그럼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아까 그 근거를 찾아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단어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키워드를 그 다음에 넣었는데요. 일단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뭐부터 푼다? 바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먼저 키워드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30 meters 그리고 6 meters 마찬가지로 이제 대문자와 그 다음에 뭘 찾아주면 돼요? 숫자 등등을 찾아주면 아주 쉽게 풀리거든요. 이런 거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패시지 1부터 문제를 푸시고 2, 3로 차근차근 나가시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30부터 찾으면 32 여기에 위치해 있죠? 그럼 이렇게 넘버링을 해보는 거예요. 틀리건 말건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6m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6m는 뭐로 바뀌어 있는지 아세요? 제 눈에는 잘 보이는데 자 여기에 6라고 써 있죠? 그러면 이렇게 6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적어도 답은 1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3번에서 fruit에서 여기에 부분에 있는 어떤 part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middle layer를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three layer이라는 표현이 있고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천천히. 왜냐면 이건 독해를 한다기보다는 천천히 그 답안을 어디에 위치했는지 근소화시켜주는 게 키포인트야. 그럼 여기에 있잖아. 3번에 위치해 있다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구간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 많이 중요한 것들이 이제 영어 조금 이제 잘 하셔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다 읽으려고 해요. 그렇다가는 다 못 풀어요, 문제 자체를. 그 패스지 3 가면 다 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해서 저는 이제 무조건 지문을 먼저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랬다가는 이제 사실은 7점 맞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7점 맞는 분도 있는데요. 퍼센티지 상으로는 거의 극하. 제일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만들어 이런 교수법들은 사실 유료 강의급인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면 너무 좋겠고 제 수업 때 같이 이걸 미리 인지하고 오시면요 훨씬 더 손발이 맞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 선택에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찾았으니까 뭐 해주면 돼요? 이제 여기서 저랑 같이 품사 구분 해주는 거예요. 품사 구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데가 뭐예요?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가 들어가는데요. 오브 뒤니까 당연히 나운이겠죠? 그쵸? 색깔을 조금 바꾸는 걸로 해볼게요. 자, 색깔 바꿔서 여기는 뭐다? 나운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간다? 네, 나운이 들어가고요. 쉽게 써요. 다 나운. 그 다음에 나운. 그 다음에 나운. 여기 다 나운이네요. 보통 90% 이상이 나운이고 이제 나중에 형용사나 부사, 동사도 쓰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품사 구분을 제대로 해주시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유의어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좌우축이라고 해서 보통 키워드, 품사, 유의어 그래서 키품 유라고 하거나 키품 좌라고 하는데 좌우축 유의어를 잘 보실수록 좋아요. 아까 저랑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왼쪽에 있었던 making of예요. 그리고 힌트가 house가 있거든요. 그래서 house를 위한 목재로 쓰인다든지 뭐뭐의 제조로서 뭐가 쓰인다고요? 이 트렁크라는 30m나 되는 길이에 무엇인가가 쓰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보면 아주 쉽겠냐? 일단 30ms를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렇죠? 30m 다들 보이십니까? 30m를 이렇게 찾았으면은 그 다음에 important source of timber 찾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building houses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들어왔고 당연히 뒤쪽에 있을 거예요. 트렁크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 replacement of endangered hardwoods in the Furniture Instruction Company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찾아야 될 것은 뭐뭐의 제작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잘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 In the Furniture Construction Industry라는 거예요. Construction이 뭐로 바뀐 거죠? building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맥을 사실 5초, 10초 안에도 풀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셨으면 훨씬 더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문제 중에 여기서도 보시면은 3번, 2번, 4번 다 쉽게 풀리고요. 아까 언급을 못했던 halve라는 표현 기억나세요? 네, break up into two라든지 divide into two 이 두 개로 쪼개지다잖아요. 이거 근데요. 기본적으로 5.5 학생들은 이 halve라는 동사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고 미리 알려주었을 때 문제를 풀기가 훨씬 쉽고 뇌리에도 많이 남겠죠. 그럼 어디 찾아주면 돼요? inner layer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inner layer를 가서 찾아주면 여기에 inner layer라는 게 위치해 있죠. 그럼 여기가 몇 번인 거예요? 바로 4번, 5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두 개로 쪼개진다라는 표현을 찾아주기 시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찾을 때 그 두 구간만 나눠줘서 풀면 되기 때문에 어디서 찾아주면 된다? 쭉 가서 여기 보면 broken in half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두 개로 쪼개진다 라는 표현을 찾았어요. 그럼 뭘로 쓰여진대요? 두 개로 쪼개지면 동그란 게 쪼개지니까 bowls로 사용이 되겠죠. 사실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bowls.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 좀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조금 더 문제를 풀 만한 그런 가치가 조금 느껴졌나요? 단 두 문제 풀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단어들을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이 리낀 강사가 이 하는 말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도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풀면 6점대 학생이나 단어가 어느 정도만 돼 있는 학생들도 7점이나 8을 맞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수업이고요. 저랑 같이 또 단어 정리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저랑 같이 이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까 키포인트들이 뭐였어요? 키워드, 그다음 품사 구분, 유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도 말고 하루에 하나씩 패세지 1만 이렇게 풀어보세요. 단어 부분은 이제 당연히 make 하면 뭐였다? 네, build. 크게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기출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 안 해도 꼭 따라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construct, manufacture, form, create, produce. 그만큼 중요하니까 많은 단어들을 제가 넣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아까도 보면 뭐가 나왔었어요? halve라는 표현이 나왔죠? 별표 5개입니다. 바로 break up in half, 그 다음 divide up, separate.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전부 다 해석할 이유는 없어요. 특히 초보이신 경우는 문법도 약하죠. 어법도 약하기 때문에 독해 부분에서 당연히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거나 시험 영어에서 맞는 게 장땡 아닙니까? 많이 빠르게 오르는 게 장땡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제한되고 구조돼 있고 이 문제가 설계되어 있는 이유는 패러프레이징 구간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법 검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답만 맞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힘 빼지 마시고 이렇게 오답 노트 되어 있는 것들 제가 해놓은 거 보시면서 2번, 3번 보시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제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딩 수업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정말 좋은 성취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자, 저랑 같이 오늘은 이제 이 아이패드를 통해서 이분할로 컴퓨터 형식처럼 공부를 해봤는데요. 계속 이제 좀 리스트업을 해드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특히 리딩에 너무 약하고 좀 제대로 이제 푸는 방식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조금만 더 많이 할 생각입니다. 제가 올인원 강사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리딩 책과 관련해서 해외 구매이신 분들, 그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구매 방편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구매하시면 되겠고 1대1 레슨이나 기업 출강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매니저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신 경영을 저격하는 릭스 IELTS였습니다. 감사합니다.